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이드 트리프홈파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왜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왜 중국 여행을 좋아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행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쇼핑, 네 번째 접근성, 다섯 번째 가격이죠. 경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도시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가면은 도시적인 요소가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반대로 동남아 휴양지에 가면 발리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두 번째는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세 번째 쇼핑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번째 접근성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거 따라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휴양지로 가까운 동남아가 선호되겠지만, 뭐 뉴욕에 사는 사람한테는 멀리 있는 동남아가 아닌 바로 밑에 있는 플로리다나 아니면 중미, 카리브해가 휴양지로 선호되겠죠. 그리고 가격,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집니다. 유럽과 미국은 비싸고 동남아는 쌉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일본 오사카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오사카는 관광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희소성 있는 테마파크도 있고요. 남바 도톤보리에 화려한 관광지도 있죠. 가까운 교토에는 오래된 절과 신사들도 있고요. 접근성도 한국에서 출발하면 비행기 1시간 정도면 도착하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뿐더러 가격도 한국에 비해 비싸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서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험, 음식, 쇼핑 3개 모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비행기 편도 8시간, 9시간에서 접근성을 깎아먹고 가격도 서유럽이면 전 세계에서 하루 체류비가 가장 많이 드는 편이죠. 비행기 값도 왕복 100만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고요. 앞쪽 3개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만 뒤쪽 2개 접근성과 가격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요소를 중국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좋은 점수를 받아요. 대륙의 기상이 뭔지 보여줄 정도로 자연 환경도 크고 넓고 멋진 게 많고 도시도 큼지막큼지막하죠. 여기서 사람들의 인식,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경험 점수를 살짝 깎아먹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세계 3대 요리에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터키 요리가 꼽히는데 터키 요리는 가끔 빠질 때가 있긴 해도 프랑스 요리와 중국 요리는 빠지지가 않아요. 동북지방 요리부터 서쪽의 스촨지방 요리까지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서 어떤 중국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으로 모든 중국 요리를 다 먹어보는 것, 요거를 꼽기도 합니다. 대신 그 특유의 기름과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다면 완전 불호 쪽에 가까울 거고요. 중국 여행을 갈 때 쇼핑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쇼핑은 아예 점수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접근성 같은 부분에 비행 시간 자체는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상해, 북경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도 2시간 안짝으로 가고요. 하지만 특유의 그 비자, 한국 여권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를 안 받아도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단 하루를 간다 해도 따로 비자를 자기가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여행 관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언어예요. 영어가 정말 안 먹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글 지도도 중국 하면은 거의 먹통과 다름이 없고요. 그 외에 뭔가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는 어플도 전부 중국어,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가까운 위치를 언어나 아니면 비자 같은 문제로 전부 깎아먹죠. 가격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 경험, 음식, 가격 이렇게 3개는 좋은 점수를 받지만 나머지 쇼핑과 접근성, 이게 그 장점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25점짜리 여행지인 오사카에 비해 10점짜리 여행지인 중국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번에 중국을 갈까요? 사람마다 그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 비중이 달라요.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쇼핑 점수를 고려하지 않을 거고, 그에 반대로 나는 한국적인 라면 이런 것만 먹어서 여행지의 현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음식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쇼핑에 낮은 점수를 배정하고 음식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데 저는 중국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 점수
뭐 5점 만점이면은 곱하기 2가 돼요. 요리가 10점짜리가 돼서 그 단점을 메꿔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중국 요리를 잘 맛볼 수가 없으니까요. 일본 요리는 한국에서 되게 대중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스시나 라멘, 우동을 쉽게 접할 수 있죠. 미국 요리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중국 요리는 한국화된 중국 요리가 대부분이에요. 영등포 대림동이나 아니면 건대 이런 데 가면은 중국 본토 요리를 파는 그런 식당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일부분이죠. 스촨성의 매운 음식이라거나 아니면 동북 스타일, 산동 스타일의 그런 요리들이 중국에서 50이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한국에 오면 70, 많게는 100 이렇게까지 비싸지니까 저한테는 그 요리를 먹으러만 가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베이징 여행이 결정된 사유입니다. 중국 요리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베이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립폰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